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한동안 이제 방송 일정 때문에 유튜브를 찍지를 좀 못했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또 한번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리얼스탁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오랜만에 하는 컨텐츠는요, 특정한 섹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망을 해보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대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살펴볼 섹터는요, 바로 폴더블 폰 섹터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사실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라든지 또는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폴더블 폰 섹터는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지금 2021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죠. 올해 드디어 폴더블 폰 섹터가 이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우리가 주식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르기 전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폴더블 폰 섹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굉장히 판매량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특별히 폴더블 폰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판매량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관심이 필요한 섹터가 바로 폴더블 폰이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시장 과연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기대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폴더블 폰 섹터의 지난 리뷰를 좀 해볼게요. 자,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판매량 시장 기대치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이 정도는 판매를 하겠구나. 그래서 2019년도 말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 한 700만 대 정도를 팔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초반에만 해도 조금 기대치가 좀 줄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 400만 대 정도는 팔지 않을까 2020년도에 그렇게 시장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판매량을 보면요, 2019년도에 44.8만 대였는데 2020년도 작년에요 149만 대밖에 팔지를 못했습니다. 2020년도 초반만 해도 그래도 400만 대 정도는 팔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요 2020년도에 149만 대밖에 팔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작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섹터들, 이 산업들 속으로 녹아들면서 대부분의 산업들이 충격을 받았고 실적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폴더블 폰 판매량도 상당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떠냐? 자, 보세요. 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면요, 2019년도에 14.7억 대였고요. 그리고 작년께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어요. 작년 예상치를 보면요, 13억 대 정도 팔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보다는 조금 줄었던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올해죠 이제 2021년도 전망치를 보면요, 14.8억 대까지 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13%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판매량이 뭐 출하량 기준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워낙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출하량도 13억 대로 줄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저효과로 인해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출하량이 증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고 폴더블 폰 출하량을 한번 보면요, 2020년도에 280만 대를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2021년도 올해 전망치를 보면요 700만 대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률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폴더블 폰 시장을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알고 있어야 기술적으로 타이밍이 나올 때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폴더블 폰에 관련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치들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통계라든지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일단은 폴더블 폰 시장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 출하량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폴더블 폰 섹터를 계속 전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QA 확대라고 제가 적어놨죠. 우리가 보통 Q라는 단어를 쓰고 P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실 때 Q랑 P라는 단어를 많이 보실 텐데 Q는 양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P는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일단 Q가 확대된다는 것은 어떤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 또는 판매량이 는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이 늘어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올해 QA 확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요. 일단 어차피 폴더블 폰은요. 우리나라가 독점입니다. 거의. 삼성전자가 거의 뭐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경쟁사인 애플이 폴더블 폰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플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지금 시장에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폴더블 폰을 만들려고 하는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거의 삼성전자양 부품만 판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애플도 시장에 진출하고 다른 회사들도 이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부품사 입장에서는요, 고객사를 다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삼성에게만 기댔던 매출, 출하량, 판매량이 이제는 애플이라든지 다른 기업들까지도 확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매출의 안정성적인 측면도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매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쟁 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폴더블 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노하우도 굉장히 많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도 전략을 이미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건 어차피 삼성전자가 아니라는 거죠. 부품사를 소개해 드릴 건데 부품사는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을 해서 경쟁을 하고 그로 인해서 폴더블 폰 시장이 커지게 되면 오히려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고객사를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품사는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판매량도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폴더블 폰 섹터의 전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QA 확대가 지금 폴더블 폰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이런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프라이스 즉 P가 하락하는 게 아니냐, 판매 단가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가격 할인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뭐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의 하락은 좀 적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QA 확대는 굉장히 많이 커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QA만 집중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는데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 2021년도 올해 6월 달에서 7월 달에 갤럭시 Z 폴드 3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작년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요, 신제품 출시가 한두 달 정도 땡겨졌어요. 아마도 애플을 좀 견제하려고 미리 좀 땡겨서 만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면 사실 부품 회사들은 더 빨리 출시가 되면서 매출이 더 빨리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다양한 지금 전략들을 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금 따라올 기업이 없습니다. 가장 뭐 시장에서 먼저 폴더블 폰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기술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가격 인하 정책을 좀 쓸 텐데 이로 인해서 새로 만드는 기업들은 가격을 바로 낮추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물론 머리를 많이 쓰겠지만 일단 미리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왔던 삼성전자는요, 가격 인하를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종 라인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갤럭시 Z 폴드 3를 비롯해서 두 제품이 더 지금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네 제품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새
기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라인업이 늘어나게 되면 일단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애플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전망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폴더블폰 판매량 전망을 보면요. 아까 2020년도 작년에 이제 149만 대를 판매했다라고 했는데 올해 한 550만 대 정도 팔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작년 대비해서는 한 200% 이상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전망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판매량이 늘고 실적이 늘게 되면 당연히 부품 회사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사실 휴대폰, 특히나 이제 폴더블폰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휴대폰 안에도 엄청난 부품들과 소재와 재료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해봐야 될 두 기업만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기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요, 바로 이 기업입니다. 자, KH바텍인데, 자, 한번 볼게요. 뭐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폴더블폰 관련주, 대장주 이런 거 검색하시면 거의 뭐 KH바텍이 붙박이로 나올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삼성 계열사에게 납품을 해왔던 기업이 KH바텍이기 때문인데, 일단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KH바텍 같은 경우 하고 있는 사업부를 잠시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요약본만 볼게요. 자, 보시면 뭐 휴대폰, 노트북, IT 기기의 기금을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힌지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알루미늄 브라켓이나 부품들을 만들었었고요. 뭐 조립 모듈들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폴더블 폰에서 가장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힌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KH바텍 같은 경우는요, 외장 힌지를 만들고 있어요. 외장 힌지. 그러니까 힌지가 구부러질 수 있는 이런 제품이거든요. 폴더블 폰이 접이식이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이 힌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인데 이 힌지를 예전부터 만들었었어요. 플립형 때부터 계속 만들어 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 체제로 바뀌면서 잠시 조금 사업부를 줄였다가 다시 폴더블 폰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또 힌지 사업부를 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외장 힌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구 자체를 접기 위한 메탈 소재의 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폴더블폰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이 힌지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 관련된 계열사에게 힌지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회사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뭐 독보적인 뭐 기술력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주요 벤더들과의 관계가 워낙 좋습니다. 삼성 계열사와의 굉장히 관계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폴더블폰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실적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미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주가가 2월달 들어서 상당히 많은 회복을 좀 했습니다. 1월달에 있었던 낙폭을 거의 다 만회를 했죠.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전고점 돌파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전고점 돌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짧게 보시는 분,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뭐 여기까지 보셔도 됩니다. 너무 근데 짧죠. 이 정도 수익 보기 위해서 들어가기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긴 호흡으로 중장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올해를 좀 보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한번 보시면서 충분히 폴더블폰 시장 확대에 따라서 고점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점. 작년 거의 최고가죠.
거의 역대급 고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중장기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좀 크죠. 뭐 미국 증시도 빠지고 우리 증시도 올해 들어와서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접근하실 땐요. 항상 변동성이 있을 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작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22,000원 정도 여기서부터 매물대가 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22,000원 그리고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전고점이죠. 2만 뭐 한 5,500원 정도 선 이상까지도 한번 보고 베팅하시고 손절 라인은 지금 보시면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평선이 모여 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18,800원 정도 선인데 18,800원 정도 선을 한번 손절가로 보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로 전고점까지 보시는 분도 필요하실 거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은 22,000원 그리고 길게 보실 분들은 고점 부분입니다. 25,500원 정도 선부터 분할 매도로 한번 수익을 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잡아드렸죠. 얼마였죠? 18,800원 선만 잘 지켜주고요. 단기로 증시가 좀 밀리면서 이 부분은 깨질 수가 있어요. 일단 깨지면요. 반드시 현금화 시키시고 다시 이 위로 안착했을 때 다시 한번 재진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리스크 관리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KH바텍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회사를 말씀드릴 텐데 자, 두 번째 회사도 KH바텍과 거의 뭐 경쟁 상태에 있는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일지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기업입니다. 바로 파인테크닉스인데 자,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 사실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요. 뭐 이 정도 낙폭은 최근에 다 있었죠. 웬만한 종목들이. 이 회사도 다양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역시나 휴대폰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LED 조명 사업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D 사업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회사도요. 폴더블폰 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KH바텍 같은 경우가 이제 외장 힌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장 힌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시장에 OLED 패널의 동사가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파인테크닉스의 장점이 아까 KH바텍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파인테크닉스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삼성전자가 더 큰 회사인데 거기에 납품하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다른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왜? 부품 회사니까요. 그래서 애플에도 납품할 수 있고 중국 회사에도 납품할 수 있고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파인테크닉스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장점이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일단은 역시나 이 종목 자체도 이미 너무나도 안정적인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폰 시장이 성장하면서 삼성전자가 특히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폴더블폰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이 파인테크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를 말씀드렸는데 파인테크닉스도 한번 차트 볼게요. 자, 조금 전에 보였다시피 2월 달에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도 가격 조정이라면 거의 뭐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거의 지금 뭐 121선, 200일선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조금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나 전고점 부근이겠죠. 한 5,300원 정도 선까지 한번 목표로 보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차는 당연히 작년 고점이겠죠. 한 5,700원 정도 선을 보시고 하지만 이 위에 안착한다고 한다면 상방에 저항이 없습니다. 신고가니까요.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로 추세를 최대한 땡겨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2차 목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손절 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종목의 손절 라인은요. 사실 지금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거의 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요.
자, 지금 반등을 좀 기다렸다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4,380원. 자, 가장 밑에 있는 이평선입니다. 121선인데 요 선을 지지하는지 확인을 좀 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탈하게 되면 기다리세요. 이 위에 안착할 때까지. 그래서 일단 121선을 지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분할 매수로 나눠서 들어가시면서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맞추면서 진입을 하셔서 일단 전고점 목표가를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 이후에는 2차 목표가 작년 고점 부근 5,700원 한번 보시고 그 이상은 분할 매도로 신고가니까요. 최대한 추세를 땡길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긴 호흡으로 보기 굉장히 좋은 올해 타산업 대비 고성장이 전망되는 폴더블폰 관련된 섹터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안정적인 거래처, 삼성 계열에 납품을 하고 있는 파인테크닉스와 KH바텍 앞으로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유튜브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산업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시장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종목에 대해서 신뢰감도 생길 거고요. 주가가 흔들려도 뚝심 있게 장기 비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니까요. 산업을 공부하시고 그 안에 있는 좋은 종목들, 주도 종목들을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신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부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섹터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다음 컨텐츠 저희 리얼스탁 유튜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